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평양 상공의 그 무인기로 해서 한반도에 아주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시 그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그동안 정부는 굉장히 그 남북관계 발전법도 제정을 하고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엄중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수단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그러나 판결문에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행정처분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재난안전관리법에 41조에서부터 47조까지를 적용을 하면은 위험구역을 설정을 하고 통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안전법이나 고압가스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탈북인 단체들은 헬륨가스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고압가스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서 어떠한 조치를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관련 법이 이제 그 위헌 판결 나면서 약간의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충실히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난 6월에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또 우리 저 특사경 그 5개반을 현장 대응반으로 편성을 해서 순찰을 실질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밖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같이 검토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통일부에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을 2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의원들도 뭐 개정안은 지금 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 지금 북한이 국경선북은 포경부대에 대한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이제 충분히 그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제가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그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오늘 아침에 이 국감하기 전에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남양주시 공무원이 출근 2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김포시 공무원 2명, 양주시에서도 입사한 지 3개월에서 3년 차 초임 공무원이 잇따라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남양주시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이에요. 9급 15 공무원인데 인허가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저도 단체장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런 그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인사 카르텔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관행이 매우 뿌리가 깊다,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해당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선거나 이런 것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카르텔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뭐 경무부서로 보낸다든지 이런 인허가 아주 복잡한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케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이게 이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히 경기 북부의 이런 도농복합 도시에 집중돼 있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특별 감사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자치사무여서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좀 만연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지사로서 관리 감독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표준 인사 규정 같은 걸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남양주 공직자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자치단체장의 이제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 도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유념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 또 정무적인 것까지 있는지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 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해주시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보충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팀장 지방행정사무관이었는데 지금 직위 해제 중입니다. 성남 FC 사건 관련으로 지금 2022년 11월 18일에 직위 해제가 돼가지고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90에 달하는 그 치매에 걸린 노모가 있고 처자가 있는 분인데 지금 매우 공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행정재판부에서 화해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 그거 혹시 아세요? 화해 조정 권고 있었던가? 제가 뭐 이분에 대한 뭐 오래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긴 한데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질의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지금 그 인사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나한테 조금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직위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포함해서 그 중간에 의원님께 우리 간부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